자, 3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당시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라 그랬었죠. 그랬을 때 a, b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것에 뭘 쓸 거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확인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목이 없네, 목. 그래서 목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목은 그냥 qx라고 잡아보자.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 어차피 목 자체가 어떤 다항식 개념처럼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함수 표현처럼 그냥 qx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식 한번 써봐야죠. 확인식. 이런 문제들은 정말 중요하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 x의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를 뭘로 나눴죠? 현재 지금 이걸로 나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걸로 나눴을 때 목은 qx라고 잡아보고 나머지는 뭐가 나오겠어? 2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식이거든.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항등식이 되는 거죠. 결국 확인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A하고 B 값을 구해봐야 되는데 요런 문제들 같은 경우 보면 항상 앞으로 많이 볼 거야. 요 자리가 뭐가 되면 지금 중요한 거야. 이 자리가 0이 되게 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빼기 2에다가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qx에다 나머지 2x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식과 이 식을 보게 되면 이게 같은 식이라 했지. 그 다음에 요게 0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을 찾기 좀 편할 거야. 뭐가 있어요? 2하고 1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 푸냐? 항등식 풀이법 중에서 양변에다 선생님 2를 대입해 버릴 거야. 2를 대입해 볼까? 여기다가 2 대입하면 8 나오잖아.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는 여기다 2 대입하면 뭐야? 0이지. 뒤에 거는 얼마인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왜? 0에다가 뭘 곱해도 어차피 0일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사라져 버리거든. 그러고 나서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로 나와? 그렇지. 5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식이 하나가 만들어져. 그럼 두 번째는 뭘까? 이 자리가 0이 되는 게 2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 또 있어요? 그렇죠. 1도 있죠. 1. 그래서 또 양배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냐면 1을 대입해.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네. 그리고 나서 1을 대입하면 어차피 이 자리가 또 0이거든. 그럼 이게 q1이라든지 빼기 1이라는 그게 얼마가 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0 곱하면 다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x에다 1 대입하면 이 자리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사라져 버리겠네.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없어지겠지. 0 되겠죠. 0.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렇죠. 3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 식이 2개 나오고 문자 2개 나오잖아. 연립방처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a 플러스 b는 2.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면 a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B는 A는 마이너스 B는 얼마? 그렇지 7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이제 이 풀이 과정이 엄청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 식을 쓴 다음에 거의 대부분 어떻게 나온다고?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게 있어? 0이 되게 하는 그런 숫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0이 되게 하는 숫자 2하고 1이 있죠. 그래서 양배에다 2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서 연립방처럼 풀어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야.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자. 당시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야. 실제로 나누어서 푸는 거 있지. 다항식끼리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나와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식으로 써보자. 또 이것도 항등식 한번 써볼 거야. 이걸로 나눴을 때 이것을 뭘로 나눴어? 이걸로 나눴죠. 그럼 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목을 잡고 들어가 볼까 한번? 목이 뭔지 모르니까 qx라고 써볼게.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뒤에가 0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이제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뭘 구해야 돼? A, B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고민하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 자리가 0이 되게 하는 숫자가 위에 것처럼 깔끔하게 안 나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그걸 좀 생각을 해보자. 위에 거 차이점이 그거예요. 위에 것처럼 깔끔하게 0이 된 숫자가 안 만들어져. 그러면 이거 푸는 방법은 자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돼. 뭐냐? 이 QX라는 걸 봐보자. QX가 목이지. 근데 어차피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거든? 그럼 뭐야? 최고차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같아야 되겠지, 최고차가. 그럼 이게 3차잖아, x3승. 그럼 이거 qx가 몇 차로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1차로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qx를 구할 수가 있거든, 1차로. 그래서 x. 뭐 3x, 4x도 아니고 왜 x야? 두 개 곱하면 1x의 3승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x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뒤에 상수항도 구할 수 있어. 왜?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상수항하고 곱해서 이게 나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뭐 써야 되겠어? 그렇지. 2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 QX 모양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최고차끼리 맞췄고 상수항끼리 이렇게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일이 다 전개하자는 거지. x의 3승 2x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x에다가 x 더하기 2. 그래서 정리를 하면 x의 3승에다가 플러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뒤에 것도 3x 플러스 2로 나오겠구나. 그럼 모양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a가 3이 되고 b도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위에 거하고 다르게 보통은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숫자를 발견할 수가 있지만 이 문제는 발견하기가 좀 힘들다.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숫자가. 그래서 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만 목이 좀 간편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모양 맞춰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쭉 나머지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면 된다라는 문제예요. 이 3번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3번은 잘 봐둬야 돼요. 3번 문제는. 밑에 거 유제는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실제로 이렇게 나눗셈 해가지고 풀다 걸리면 혼나요, 쌤한테. 이런 경우도 있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안 풀어. 오케이? 이 문제 나누다 걸리면 혼나, 쌤한테. 나눗셈 아니라는 거. 자, 다음 거 한번 보자. 자, 이것이 이렇게 나왔을 때 x대는 항등식이다. 이때 a, b, c, d 값 찾아봐라.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연조립제법. 말이 어렵지.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건데 말만 어렵지만 쉬워요. 뭐냐, 연속해서 조립제법 써봐라. 뭐 그런 뜻이야 이거. 그러면 이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연속해 쓸 수가 있냐, 이제 그걸 구할 건데, 자,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자. 여기 봐보자. x 빼기 1로 묶어줘야 안 묶어져요? 묶어지죠. 그러면 x 빼기 1로 묶어지면은 앞에가 뭐가 나와? a의 x-1의 제곱에 플러스 b의 x 빼기 1에다가 더하기 c하고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럼 잘 봐. 이게 무슨 뜻이야 결국은? 요 식을 요걸로 나눴을 때 목이 이게 된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걸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아, 조립제법이네. 왜? 1차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럼 조립제법 쓰면 되잖아. 1차의 개수도 1 나올 거고. 그래서 바로 조립제법을 적용하게 되면, 봐보자 한번. 앞에 개수가 얼마야? 3. x제곱하면 없네.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자리가 0이 된 걸 앞에다 쓰고 1. 그럼 나서 뭐 해야 돼? 3 그대로 내려 쓰죠. 이렇게. 그래서 곱해서 올라가면 3 나올 거고, 더하면 3. 곱해서 올라가면 3. 더하면 2. 곱해서 올라가면 2. 이렇게 나오겠구만.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 4가 바로 뭐야? 나머지잖아. 그게 바로 뭐란 걸 알 수 있어. 그렇죠. D가 4란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바로 뭐야? 목이지. 목. 목이 뭔데? 이게 목이잖아. 요게. 그러면 이 자리만 다시 또 정리를 하면 이게 어떻게 나와? 결국 목이니까 이게 3x의 제곱에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요걸 다시 쓰면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이 안에 걸 또 봐봐. x 빼기 1로 묶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a에 x-1이 될 거고, 플러스 p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 c 이렇게 쓰면 되네. 써놓고 보니까 이것도 결국 뭐가 되는 거냐? 요 식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목이 이게 되고 나머지가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또 뭐 적용해야 되겠어? 그렇죠. 조립제법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봐봐. 3, 3, 2. 이게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또 쓰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숫자가 얼마야? 1. 처음 썼던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3. 더하면 6. 곱해서 올라가면 6. 두 개 더하면 얼마? 8.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나머지 C가 되는 거지, 이게. 이게 그래서 얼마 나온다? 8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목이거든. 이게 바로 또 뭐야?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를 또 다시 쓰면 이거 목 써볼까? 3x 플러스 얼마? 6 이렇게 쓰는 거잖아, 현재 지금. 이게 3x 플러스 6. 목이 뭐야? 이거잖아.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순서 약간 바꿀게, 이거. x 빼기 1에다가 a의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야, 이것도. 이것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잖아. 그럼 또 어떻게 써? 또 조립제법이지. 그래서 3, 6 쓰고 x 빼기 1로 나눴으니까 그렇지. 여기다 뭐 써? 또 0이 되는 거 1. 그래서 그대로 내려왔으면 또 3. 곱해서 올라가면 3. 두 개 더하면 얼마? 9. 따라서 이게 뭐가 된다? 목. 그래서 b 자리가 뭐가 나오겠어? 아, 목이란다. 나머지가 되겠지. 9가. 그래서 이 b가 9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A가 바로 뭐야? 목이잖아. 목이 바로 뭐야? 3. 그렇지. 그래서 목이 뭐가 된다? 3.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야.
연조립제법. 그래서 방금 했던 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우리 쭉 써놓은 거고, 실제로 이제 문제 풀 때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이런 의미까지 두진 않고, 바로 계산해 버리자는 거지. 뭐, 앞에 계속 그대로 쓰면 돼요. 쭉 그대로 써서, 앞에 거 3,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x의 개수 마이너스 1, 상수항 2 나오겠지. 그 다음에 x 빼기 1, x 빼기 1, x 빼기 1이니까 0이 되는 거 1.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렸으면 3, 곱해서 올라가면 3, 더하면 3, 그 다음에 곱해서 올라가면 3이 되겠지? 더하면 2, 곱해서 올라가면 2, 더하면 4. 또 계속 쓰는 거지, 이렇게. 1, 내려가면 3, 곱해서 올라가면 3, 6, 8. 또 한 번 더. 1, 내려가면 3, 곱해서 올라가면 3, 9. 그래서 뭐가 되냐? 거꾸로 읽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A, B, C, D. A, B, C, D.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푸는 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 할 거 정리할 거 정리하자. 자, 여기까지 문제 풀읍시다.